가업을 잇는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회사 생활보다는 편해요. 뭐라고 하셔도 부모님이 뭐라 하시는 거고, 세상에 제일 편한 분 밑에서 배우고 일하는 거니까 일단 편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각오가 중요해요. 본인이 스스로 잘해야 돼요. 나태해지지 않게. 이제 결혼을 예정하고 계신데 만약 자녀분 태어났을 때 농사 짓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찬성이죠. 농촌의 단점이 도시생활과 동떨어져 있다 이건데, 그거 빼고는 다 좋아요. 공기 좋지, 차가 막히나,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크기를 하나, 또 수입은 더 좋거든요. 웬만한 회사원들보다는. 제일 좋은 건 정년이 없어요. 70이 되든 80이 되든 내가 농사만 지을 수 있으면, 내가 못하더라도 내 밑에 직원 두고 직원만 관리만 되면 정년이 없는 거죠. 올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 38살이요.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솔직히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하고 싶어요. 뭐 지금은 솔직히 좀 놀고 싶긴 한데, 놀아봤자 건강만 나빠지고 뭐 사람이 나태해지잖아요. 그것보다는 뭐 조금씩이라도 할 일이 있으면 좋으니까. 이렇게 이어져 있는 애들은 뭐예요? 쌍둥이라 해, 쌍둥이. 택배도 신기한 거 보라고 저는 하나씩 가지고 캤는데도 어떤 사람은 쌍둥이를 보냈다 하고 했었어. 그 다음은 안 보내. 저 먹어봐도 돼요? 지금 못 먹는데 얘. 아 그래요? 맛이 없어. 아 후숙을 해야 돼가지고. 예, 이건 먹어보이소. 이거는 먹어줄 상식분. 감사합니다. 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먹고 나면 뒷맛이 달달하면서 향긋해요. 어머님 바나나 많이 드세요? 잘 안 먹어요. 내가 안 먹는 원인이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먹잖아 얘. 그러면 너무 달아. 그래서 딱 양지 칠 때 되면 먹고 그러면 안 먹어. 그럼 지금 포장하고 계신 게 소비자들이 후숙을 며칠 정도 하고 먹어야 돼요? 색깔이 노란거 간 거는 바로 먹으면 되는데 이런 거는 가면서 하룻밤 되어도 한 이틀을 있어야 먹어요. 이미 지금 이게 한번 후숙한 거잖아요. 예. 며칠 정도 후숙된 거예요? 이틀 후숙하고 하루 냉잡고 너무 익어버리면 떨어져가고 상품성이 없어요. 택배하는 과정에서 이게 차 타고 다니면서 흔들리잖아. 그러면 이게 떨어져. 이래 이거 갖고 보내지는 못해요. 어머님에게 아드님은 어떤 아드님이세요? 말도 잘하고 대화도 잘하고 그래요. 뭐 이리 묵뚝뚝하게 말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되게 착하실 것 같아요. 착하기도 착하고 뭐 다 안 착할까 얘 다들 아들 엄마 보는 입장에선 다 착하지.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얘 학교 갔다 왔다 오면 엄마가 승훈아 일당 줄 거다 일러라 가면 국민학교 때부터 겨우게 몰고 막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요? 예,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농사에 체질이 있었네요. 그렇지요. 처음에 아드님 농사 짓겠다고 하셨을 때 좀 믿음직스러우셨겠네요. 예, 그거는 우리하고 같이 했으니까 농사가 어렵지를 않았지. 농사하면 못할 거라 생각은 안 했지. 몇 살 때도 방금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손님 만나고 통화했어요. 손님 만나는 동안 부재중 5개 들어가 있어가지고 5군데 통화 다 돌리고. 제가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안 있었는데 손님도 진짜 많이 오시네요. 그렇죠. 이 코로나 전에는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전화 받고 있으면 전화 오고, 사람 만나고 있으면 사람이 오니까 전화기 몇 대 쓰세요? 한 대로 다 해요. 그래서 완전 업무 마비돼요. 업무 마비. 네, 이거 작목을 바나나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세요? 대체 작물로 선택한 게 바나나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또 주문이 시장 상황도 보고 뭐 여러 가지 검토해봤을 때 좋겠다 싶었어요. 왜냐면 바나나가 국내에서 과일 시장 중에서 항상 탑3 안에 들어요. 그만큼 시장이 커요, 바나나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으로 틈새 시장만 노려도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친환경 프리미엄 쪽으로 노리면 괜찮겠다 싶어갖고 시작했어요. 친환경도 그러면 약간 전략적으로 선택하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행히 운대가 잘 맞고 시기가 잘 맞아줘가지고 계획대로 되고 있는 중이죠. 아까 저 땅굴은 왜 파신 거예요? 장마철 되면 땅에서 습기가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가 작황이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 유공관 묻으려고요. 물 빠지는 구멍 뻥뻥 뚫려 있는 관이 있거든요. 아까 그 넘어뜨린 거는 왜 넘어뜨리신 거예요? 그 어차피 새로 심으려면 필요 없는 나무는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하면 힘드니까. 굴삭기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농촌 생활하면 다 배우게 돼 있어요. 농사 짓다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다 해야 되거든요. 뭐 기계가 고장 나도 그렇고 뭐 필요한 거 만들 때도 그렇고.
택배 오늘 몇 박스 정도 나가는 거예요? 오늘 한 350박스 정도 나왔어요. 근데 저희는 일주일치 모아서 하니까 일주일을 분산시키면 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그럼 소비자들이 택배 딱 받았을 때 보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겨울 같은 때는 따뜻한 거실 같은데,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좀 서늘한 베란다나 이런 데 있잖아요. 다용도실 이런 데 놔두시는 게 제일 좋고요. 냉장고 안이나 이런 데는 함부로 안 넣으시는 게 좋아요. 저도 이제 제 바나나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안내장에다가 이렇게 밀봉할 경우에는 냉장에 둬도 오래 간다라고 안내는 돼 있는데, 더운 여름 아니고서는 굳이 냉장고에 안 넣는 게 오히려 더 오래 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대표님 바나나 많이 드세요? 네, 매일 먹어요. 제가 재배하지만 매일매일 먹어요. 네. 어디에 제일 좋은 것 같으세요? 저는 몸을 육체 노동을 하니까 바나나 먹으면 조금 덜 지치는 것 같아요. 운동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바나나 드시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쓸데없이 출출할 때 군것질 하는 것보다 바나나 하나씩 먹는 게 훨씬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까 어머니 바나나 주셔가지고 하나 먹어봤는데 네. 향이 진짜 좋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푸드 마일리지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향이 차이가 나는 건지 아니면 품종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지. 품종은 큰 맥락에서 봤을 때 같은 캐번디시 품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품종 때문에 향이 다르고 그렇다기보다는 신선한 것 때문에 좀 향이 아무래도 더 좋지 않나 생각해요. 네. 여기에서 수확하는 거는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것보다 좀 더 익혀서 따는 건가요? 익히는 개념은 완전 달라요. 바나나는 수입이든 국산이든 안 익었을 때 완전 녹색 생과일 때 수확을 하고요. 따가지고 후숙을 해요. 후숙 과일이기 때문에. 물론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수입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뭐 한 4주에서 5주 정도가 걸려가지고 한국에 도착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거를 일주일에 걸쳐서 익힌 다음에 마트로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국산 같은 경우에는 수확 후에 바로 익혀가지고 출하를 하니까 국산은 뭐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소비자의 입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생각보다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의외로 많이 달라가지고 사실 좀 놀랐어요. 그게 느껴지셨어요? 네네네. 질감도 다르고 네. 쫀득쫀득한 거는 확실히 느껴지시죠? 네. 향도 더 진하고 단맛도 보면 확 넣었을 때 확 맛있는 느낌은 조금 덜해요. 근데 은은하게 점점 달아지면서 뒤로 갈수록 달아지고 풍미가 좋다 해야 되나? 같은 품종이라도 유통기간이나 재배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국내산 바나나가 계속 잘 나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건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건강에만 좋다고 해가지고는 이 비싼 가격에 안 사드실 것 같은데, 이 맛도 괜찮다 보니까 뭐 계속 꾸준히 재구매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혹시 대표님만의 바나나 레시피 그런 거 있나요? 흔히들 알고 계시겠지만 뭐 다른 과일이랑 우유 넣고 갈아 드시는 거, 꿀 같은 거 넣고 그런 게 제일 흔하고요. 조금 특별한 거 말씀드리자고 하면 완전 녹색 바나나를 익히면 감자처럼 되거든요. 단맛 하나도 없고 진짜 감자예요, 감자.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감자 조림이나 아니면 카레 같은 거 할 때 감자 대신에 생바나나 잘라 넣거든요. 그러면 몰라요. 맛최 몇이세요? 예? 바나나 최고 몇 개 드실 수 있으세요? 아, 맞지. 글쎄요, 일단 저한테는 워낙 많으니까, 널려 있으니까 바나나에 대한 욕심 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한 3개까지 먹어봤나? 또 물릴까 봐서 일부러 많이는 안 먹어요. 계속 먹어야 되니까. 사드시는 분 중에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건강이 안 좋거나 속이 불편하신 분들, 바나나는 좋아하는데 수입 바나나 드시면 속이 따가워갖고 못 드시는데 저희 바나나는 속이 편하다고 계속 사드시거든요.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 그런 거 보면은 맛도 괜찮지만 건강에도 좋고 하니까 조금 비싸도 사드시는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껍질이 되게 연한 것 같던데 그런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방부 처리라든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화학 처리가 없다 보니까 수분이 좀 빨리 날아가는 편이에요. 좋게 얘기하면은 그만큼 친환경적이라는 거겠죠. 예. 바나나 농사 이제 지으시면서 수익성은 좀 괜찮은 편이에요? 농사만 잘 지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뭐 팔로도 어느 정도 나가고 있고, 재배 편리성이라든지 향후의 미래성을 보든 뭐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괜찮지 않나 싶어가지고 계속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그럼 앞으로 바나나 농사를 짓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다들 걱정하시는 게 판매 걱정을 제일 많이 하세요. 저도 그 때문에 제일 고생 많이 했고, 근데 지금 계속 정부에서도 친환경 농산물 쪽으로 지원금도 확대되고 있고 찾으시는 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농가들이 오히려 늘었으면 좋겠어요. 국내산 바나나의 물량이 확보가 돼야 시장도 더 넓어질 수 있고, 그래서 아마 뭐 국내에서 바나나 재배하셔서 출하하셔도 앞으로 미래 전망은 좋다고 봐요. 근데 다들 걱정하시는 게 이제 시설비나 초기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 걱정하실 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있으면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예 농업 쪽하고 관련 없으셨던 분들이 들어오기에는 리스크도 크고 투자비도 너무 많이 들고요. 기존 농업 하시는 분들 중에 시설하우스 갖고 계신 분, 특별한 대체 작물을 찾고 계신다 하면은 바나나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 그러면은 한 동 지었을 때 총 얼마가 들어갔어요? 한 8, 9억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적지 않네요. 예, 아무래도 면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 초기 비용을 많이 회수하신 편인가요? 반 정도는 했고 반 정도는 남아 있고.
마지막으로 대표님 앞으로의 꿈은 뭔가요? 꿈은 바나나 재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6차 산업까지 다 해보는 게 꿈이고요. 6차 산업이라고 하면은 뭐 바나나 관련 교육도 있을 거고 체험이나 바나나 관련 가공품 해가지고 국내산 바나나로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를 추가로 창출해 보는 거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많이 발전해야 되겠네요. 더. 예, 항상 일이 쌓여 있고 바쁘다 보니까 아직까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 많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전망이 밝다는 소리고. 그래서 하나씩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해보려고.